계절은 바뀌어 가을이 왔다. 어느 날 매파가 유생원 집에 와서 맹가멱댁 교수가 아주 얌전하니 한번 청혼해 보십시오 하고 권고하였다. 그것은 보랑이가 어머니에게 칠떡이 이야기를 해서 그 어머니가 매파를 유생원 집으로 보낸 것이다. 글쎄, 우리 같은 가난한 집과 혼인을 하겠소? 그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소. 더구나 맹가멱은 호랑이 같은데 그걸 어찌 감당하겠소? 아이고, 산에 가야 범을 잡지요. 고민하지 말고 밀어붙여 보이소. 안에서는 좋게 생각하니까요. 이래서 유생원은 떨떠름하지만 맹가멱을 찾아갔다. 맹가멱은 아들이 잘못한 것을 사과하러 온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저 황송하온 말씀이오나 제 자식놈이 뭐 변변치는 못하오나 이 고을에서 제동이라 하옵고 또 똑똑하옵니다. 그런데 어떤 매파가 와서 대개 따님과 혼인하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겨우 말하였다.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구만. 맹가멱의 얼굴이 금방 빨개지면서 그런 아들은 셋을 뭉쳐가지고 와도 내 딸과는 혼인할 수 없네. 언감생심에 그런 어림없는 말을 어디다가 하는 겐가. 자네가 미쳤네 그려. 하고 책망하였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매파가 하도 와서 조르기에 혹시나 하고 온 것이 옳시다. 그런 건 꿈에도 생각지 말게. 아니 그리고 자네 아들놈이 요전 우리 밭에서 참외를 훔쳐갔다네. 아니 내가 그래 참외 도둑놈을 사위 삼을 줄 아나? 아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놈 아비한테는 말을 아니했군. 괘씸한 놈. 장가 보낼 테면 참외 도둑년이나 골라서 보내게. 유생원은 극도의 모욕을 당하고 집으로 와서 칠떡이를 불러놓고 종아리를 때렸다. 한편 맹가멱이 안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는데 그 부인이 저 유생원이라고 아시죠? 하고 물었다. 알고 말고. 왜? 그리고 여름에 영감께서 참외 훔쳤다고 때려준 아이도 아시죠? 그야 알지. 왜 그래? 그런데 보랑이 말로는 늘 그의 칭찬을 하면서 암만 해도 수상해요. 그리고 마류 덕수하고 약혼하라고 하면 새길내길 뛰면서 다른 데는 시집 안 가겠다고 하니 어쩌면 좋단 말이요. 아니 어디 하필 사내가 없어서 참외 도둑놈한테 가겠다는 거야. 덕수란 놈은 활 잘 쏘고 칼싸움 잘하고 씩씩한 사내대장부인데 그런들 싫다고. 눈깔이 비었군 그래. 영감, 그 덕수는 장래가 좋지 못할 게래요. 또 여름에 참외 도둑도 그 애가 유생원 아들 칠덕이를 꿰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어떻게 알았단 말이오? 글방 동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도 보랑이도 그 글방 동무의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보랑은 그 칠덕이가 동무를 위해서 말을 아니한 게 정말 사내답고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눈치가 그 애를 퍽 사모하는 것 같아서 매파를 유생원 댁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유생원이 왔군. 아니 그놈은 덕수 이야기는 아니했단 말이다. 그리고 보니 그건 기특한데. 기특하고 말고요. 웬만하면 제 발뺌이라도 하려고 말할 게 뻔하거든요. 그렇게 채찍으로 맞으면서 죽어도 말 못하겠다는 것을 보셔요. 얼마나 의리 있는 아이인가요? 하긴 그렇군. 근데
그 집은 문벌도 없고 밑이 째지게 가난하고 그런 데와 창피해서 어떻게 혼인한단 말이요. 그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오. 맹감역은 화가 나는 듯 재떨이에 담뱃대를 탁탁 친다. 그야, 그 덕배가 이 담에 잘 되면 괜찮을 게 아닌가요? 그까지 나이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소. 다 한다 하는 명문 자제들이 많은데. 그리고 덕수 아버지와는 친하고 그 집도 무관으로 이 고을에서는 정정 울리는 가문이요. 그런데를 내버리고 아니 유생원, 아이고 쥐생원의 쥐새끼하고 혼인을 해.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그래도 보랑이가 원하는데 어찌 다시 생각해 보이소. 아니 이것이 돌았군. 아니 감히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인가. 혼인이란 부모의 뜻대로 하는 법인데. 앙큼한 년 내 혼을 톡톡히 내줘야겠다. 애야, 보랑아. 맹감역은 호령을 해서 딸을 불렀다. 보랑은 아버지 앞에 앉았다. 너 그래 어디 남자가 없어서 자매 도둑놈하고 혼인을 하려고 하니? 말씀드리긴 황송하오나 소녀와 혼인말이 있는 덕수라는 사내는 참의 도둑대장이라고 하옵니다. 이 말에는 맹감역도 어이가 없고 입이 꽉 막히었다. 규중 처녀가 아비 앞에 말을 또박또박 건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입은 하느님이 말하라고 내신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입은 사내 입이나 아녀자 입이나 같은 것이라고 아뢰나이다. 아니 조른 건방진 계집애 좀 보소. 그래도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그럼 소녀가 벙어리가 되었으면 아버님 마음에는 좋으시겠나이까? 아 조런 말 따위 좀 봐라. 맹감역은 기가 막히고 속으로는 우습고도 딸년이 맹랑하다고 감탄하였다. 계집애라고 얕잡아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옹고집과 잘못을 약간 뉘우쳤다. 좌우가 나녀자라는 건 얌전해야 하는 법이다. 너는 좀 조심해야 한다. 어디 아비 앞에서 무엄하게. 아버지와 딸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나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고 병신처럼 얌전만 하라고 하나이까? 저런 점점하는 말 따위 좀 봐라. 아니, 여보 마누라, 어디서 저런 딸을 낳고 어떻게 가르쳤기에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단 말이오. 저 죄송하오나 저는 가만히 요새 생각하오니 아녀자는 너무 사람값에 못 가고 죽은 것 같았어요. 저도 영감과 단둘이 있을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무음하게 지내면서 남 보는 데는 점잔을 빼고 여편네는 사내 앞에 쥐구멍을 못 찾으니 그게 암만 해도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못이 어쩌고 어째. 아니 세상이 뒤집힐라고 일어나. 그게 무슨 무도한 말이오. 부인이 그러니 딸년도 그러는 게 아니오. 허참, 집안 꼬라지가 잘도 돌아가고 있구만. 맹감역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담뱃대를 흔들면서 나가버렸다. 어머니와 딸은 마주 웃었다. 그때만 해도 옛날이요. 완고한 시절이었지만 여자가 눈 뜨고 새 시대 새 세상에 싹이 트려는 징조가 이런 규중에서는 가끔 발로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 여자라고 말 못하고 사내 앞에 죽어 대령할 것이 무엇인가. 보랑은 일찍 깬 선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머님, 아무튼 저는 그 칠덕이한테 시집 못 가면 죽겠어요. 어디 규중 처녀가 그런 말을 하는 법이 있니? 혼인이란 그저 부모가 골라서 하는 게란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집 장가 가는 게 아니고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고르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규중, 여자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게다. 너는 마침 그 칠덕이를 보았으니 말이지. 어디 처녀와 총각이 첫날 밤 전에야 볼 수 있니? 초래청에서도 눈에 밀로 봉해서 신랑을 못 보게 하는 법이다. 아이 참 이상도 해라. 그래서 첫날 밤에 맘에 안 맞으면 어떡해요? 다 그럭저럭 되고 사는 게다. 그게 암만 해도 틀린 것 같아요. 보랑은 고개를 끼웃거리며 생각해 본다. 이것도 역시 옛날에는 여자로서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보랑은 의아하였다. 참으로 영리한 소녀이었다. 근데 어머님도 아버님이 맘에 맞으세요? 옛기 그런 말이 어디 있니? 다 인연이요. 배필이지. 그러나 뭐 저도 다 알아요. 어머님도 아버님이 마땅치 않은 것을. 아니 저런. 호호호. 하기는 내 말이 옳다. 아버지는 너무 성미가 괄괄하고 무뚝뚝하고 고집불통이고. 저것 봐요. 참 어머님은 무슨 재미로 한 세상을 사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내를 만날까 겁이 나요. 그런데 그 칠덕이라는 도령은 참 크게 될 사람이고 재미있는 사내고 제게 꼭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인연이요. 배필이 아니에요. 글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다. 그러니 매파를 더 보내고 어머님이 아버님 마음을 동하게 하세요. 아니 내가 벌써 그런 앙큼한 말을 하다니. 그래, 너 정말 시집 가고 싶으냐? 아무 때 가도 갈게 하네요. 이왕이면 맘에 맞는 이한테 속히 가야지 않아요? 기가 막혀라. 오냐, 얘 힘써 보기는 하겠지만 원체 아버지가 저런 바위덩이라. 너는 무남 동녀 외딸인데 시집을 잘 가야 할 텐데. 어머니와 딸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하였다. 이 집에는 주인 식구보다 하인들이 더 많았다. 그 이듬해 봄이 왔다. 갖은 꽃이 만발하였다. 보랑은 마당에 있는 복숭아 꽃을 바라보며 나비가 헐헐 날아들어 춤추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복숭아 나무 등거리에 매어서 매를 맞던 칠덕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때 눈에 마주친 것, 사내답고 아름다운 풍채, 그것은 오매불망이었다. 처녀로서 봄이 되니 더욱 임그리는 정이 조발되었다. 그이도 나를 생각할까? 그것이 더욱 보랑을 안타깝게 하였다. 그이도 자기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럴 것 같았다. 며칠 후, 이 고을에서 인근읍 청소년들을 모아서 글을 지어 상을 주는 백일장이 열리었다. 원님이 있는 관청동원 마당에는 차이를 치고 인근읍 청소년들 여러 백 명이 모이어 와글와글 하였다. 이것은 정말 한양 서울에서 과거를 보는 흉내여 연습이었다. 말하자면 요새 말로 모의시험이었다. 대청에는 원님을 위시해서 육방 관속이 나열에 앉았고 인근 명문 거족들이 앉아 있다. 그 밖에는 보통 백성들이 마당이 터지게 둘러섰다. 맹가멱도 대청의 참내에서 앉아 있었다. 응시하는 무리 중에는 덕수와 칠덕이도 섞여 있었다. 글 찢는 운자가 나오고 청소년들은 지필묵을 꺼내서 글을 짓기 시작하였다. 모두 얼굴을 찡그리고 머리를 끼웃거리며 글을 짜내느라고 야단이다. 글을 지어서 쓴 종이가 하나 둘씩 대청으로 올라갔다. 글을 꼬누는 관원이 둘러앉아서 보기 시작하였다.
잘된 것은 관주를 주고 잘못된 것은 접어 넣었다. 관주에는 동그라미 하나 하는 것, 둘 하는 것 차차로 그 등급이 있었다. 많아야 두색 관주이었다. 그런데 칠덕이의 글에는 알관주가 5이 되었다. 잠시 후 시험관 대표가 일어나서 장원급제는 유칠덕이요. 하고 칠덕이를 나오라고 해서 상을 주고 그 글을 읊었다. 정말 명문명시였다. 장내는 뒤끓고 마당에 섰는 유생원은 너무 기뻐서 울었다. 그 중에 놀란 것은 맹가멱이다. 참외 도둑했다고 나무에다가 밧줄로 동여매고 채찍으로 때리던 아이가 1등이 된 것이다. 더구나 유생원이 청혼하는 것을 책망해 보내고 딸에게도 호령하게 한 바로 그놈이다. 맹가멱은 기가 딱 막히고 얼굴이 붉어졌다. 맹가멱은 집으로 와서 안에 들어가 저녁을 먹는데 아내와 딸이 옆에서 시중하면서 오늘 누가 장원급제를 했어요? 하고 물었다. 그까짓 건 아녀자들이 알아서 뭐래. 그는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다른 말을 아니하였다. 왜 우리도 글을 아는데 좀 듣고 싶군요. 글쎄, 그놈이 급제야. 그놈이라니요. 아, 왜 저 유생원 아들 칠덕이 말이야. 예? 아, 정말이에요? 부인은 놀란 듯하고 소리쳤다. 아녀자는 얌전해야 하는 법이야. 그럼 기뻐도 죽은 척 가만히 있어야 해요? 또 그따윈 말. 인제 그 칠덕이를 용서하시겠지요? 그까지 고을에서 급제한 게 소용있나? 정말 한양 서울서 급제를 해서 한림학사가 돼야지. 그렇게 되면 소녀를 그 댁으로 보내시겠어요? 그야 그렇게 하겠지만 그 집에서 말을 들어줄지. 그러나 웬걸 알성급제를 하겠니? 저는 꼭 할 것 같아요. 글쎄, 우리 고을에는 여러 해 동안 그런 인물이 나지 않았는데. 아니, 그놈이 그렇게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다. 그놈 때린 것을 생각하니 부끄러워서. 맹가멱도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모양이다. 그참일 덕수는 어떻게 되었어요? 보랑의 어머니가 물었다. 그건 뭐 말이 아니야. 그놈이야 무관이니까. 무관도 글은 알아야죠. 그렇긴 해. 가을이 다시 되었다. 한양 서울에서 과거를 보게 되었다. 전국에서 수재들이 다 모였다. 그런데 역시 칠덕이는 알성급제로 장원을 해서 한림학사가 되었다. 임금님이 특히 불러서 보시고 이야기까지 하시었다. 이것이야 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고 다시 없는 영광이다. 칠덕이가 고향으로 오자 원님이 친히 나오고 풍악을 울려 환영하였다. 이것은 한 고을의 큰 영광이기 때문이다. 구경하는 남녀노소가 구름 모이듯 하였다. 칠덕이가 집으로 가는 데까지 사면육각을 재피고 칠덕이는 한림학사의 예복을 입고는 살인교를 타고 군노사령이 호위에서 행진하였다. 보랑도 그 어머니와 함께 사랑대청에서 내려다보았다. 맹가멱은 어이가 없는 듯 바라보고 있다. 자기가 그 칠덕이에게 채찍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딸을 힐끗 보니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놈의 참외밭은 공연히 해가지고 내년엔 볼이나 심어야지. 맹가멱은 혼자 중얼거리고 있다.
며칠이 지났다. 맹감역이 유생원 집을 찾아왔다. 저 이거 참 말하기는 거북하지만 우리 딸과 대개 아드님과 백년가약을 맺는 것이 어떠소? 맹감역의 평소에 우렁찬 목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글쎄요, 대개 따님 셋을 뭉쳐와도 내 아들과는 혼인할 수 없을 거려. 그런 말씀 듣게 되었소. 그러나 과거지사는 일장춘몽으로 돌리고 어떻게 생각을 돌려보시오. 맹감역은 지난날 잘못을 후회를 한 듯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날 오후 맹감역은 춘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상을 받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칠덕이가 들어오더니 맹감역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다. 어르신, 인사드린다는 게 늦었습니다. 참, 이번 과거에서 급제한 것은 감축한 일이요. 큰 영광일세. 다 고을 어르신네들의 덕택이 없지요. 내가 그대를 때렸으니 대신 나를 때려주게. 정말 부끄럽네. 아닙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소생은 퍽 다행으로 생각하옵니다. 아니 그럼 그것 용서하겠나? 소생은 그 즉시로 잊어버렸나이다. 그 대신 잊지 못할 것은 보랑 아가씨의 고운 마음씨입니다. 그 채찍과 그 마음씨로 저는 더 열심으로 공부해서 급제까지 하였습니다. 그럼 전화이복이 되었네 그려. 참 그 참외밭은 그만두고 보리를 심게 하였네. 아니올시다. 그건 그대로 두십시오. 그래서 가끔 그 원두막에 놀러가서 그때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소원입니다. 아니 그럼 그 참외밭을 온통 자네에게 줌세. 감사한 말씀입니다. 참, 지금 춘부장과 이야기 중일세마는 어째 내 우매한 딸이라도 데려오겠나. 황송하옵니다. 그야 두 어르신네께서 작정하실 탓이지요. 아니 이대 규수와 혼인하겠다는 게냐? 황송하오나 소자는 벌써 보랑 아가씨와 마음으로 약혼하였나이다. 고맙네. 고마워. 이런 기쁜 경사가 어디 있나. 사실은 거절당하면 내 딸에게 면목이 없어. 아, 이것이 칠덕이 아니면 시집을 아니 가겠다는군. 그 이듬해 봄의 이 고을에서는 전무후무한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그것은 유칠덕이와 맹보랑의 혼인이었다. 원님과 사또까지 참석하였고 한양에서 임금님 특사까지 내려왔다. 첫날 밤 신랑이 신부옷을 벗기고 원앙금침에 누울 때 보랑은 이것부터 보셔요. 하고 내놓는 것은 피가 묻은 채찍이었다. 아, 이건 내가 맞던 그것. 예. 저는 이걸 늘 간직하고 잘 때면 품에 안고 난군 생각을 했어요. 이 피를 저는 만져보고 입 맞추고 했습니다. 고맙소 고마워. 이 채찍이 나를 급제하게 하고 그대와 혼인하게 한 것이요. 그들은 밤깊도록 이야기하다가 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봄꿈을 꾸었다. 다시 없는 인생의 행복을 그들은 독차지한 것 같았다. 그 후 칠덕이는 벼슬이 점점 높아가 승지 참판으로 판서까지 되고 나중엔 정승이 되었다. 거기에는 칠덕이의 제덕도 있었지만은 보랑의 숨은 공로가 더 컸다. 아들, 딸, 오남매나 두고 고향에 가면 그 참의 원두막에는 반드시 찾아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뒤에 알려진 것이지만 덕수는 산적이 되어
가끔 고을에 출몰하다가 잡히어 옥에 갇힌 것을 칠떡이가 꺼내 주어서 회개하고 무관으로 출세하였다는 것이다.